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느 세대에 언제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경험도 없이 이 세대들은 이래, 저 사람들은 저래, 이런 식의 구분을 하고 또 낙인을 쉽게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각자 자신의 역사와 경험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또 나름의 꿈과 뜻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서로가 좋은 친구,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제가 한국 소설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랑과 결함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건 예소연 작가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상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어요. 이상문학상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문학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해에 발표된 중단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편을 고르는 그러한 상인데요. 예소연 작가는 1992년생,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작가입니다. 2021년도에 등단을 했고요. 그 이후로 아주 부지런하게 글을 쓰는 작가라고 여겨지는데요. 예소연 작가의 이상문학상 그 작품은 그 개와 혁명이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 그 작품도 역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개와 혁명, 이러한 제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제목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이제 읽어보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총 10편의 단편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편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그런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남녀 간의 혹은 어떤 동성 간의 어떤 좀 강렬한 그러한 감정이라든지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뭐 신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기존 작품 속에서 많이 봤던 그런 사랑의 내용을 좀 넘어섭니다. 물론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오히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새롭고 놀랍다고 여겨졌었던 것은 우리가 기존의 사랑이라는 범주로 잘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영역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확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단편들 중에는 동성 친구인데 운동을 배우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동성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동료인데 나에게 돈을 꿔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온라인 창업 아이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공동 거주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이처럼 좀 다양한 우리가 기존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잘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이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우리의 관념은 사랑은 매우 집요하고 혹은 강렬하고 그리고 뭐 지속되고 뭐 순수하고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강렬하고 어떤 집요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얇게 퍼지고 있고 그런 강렬한 감정보다는 좀 친밀감에 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애증도 있고 뭐 미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위로도 있고 공감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느끼지 않았던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끌어가는 화자가 젊은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작가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또래의 이야기들에 더 공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작가 본인의 취향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젊은 세대 화자의 이야기로 끌어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약간 낯설기도 하고 제가 기존에 읽었었던 소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젊은 세대의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사랑과 결함이라는 표제작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집의 제목도 사랑과 결함인데요. 이 작품은 순정이라는 고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정이라는 고모를 바라보는 조카딸의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순정이라는 고모는 어렸을 적 부모를 잃고 나서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일을 해서 학비를 벌고 그리고 결혼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책에 나온 대로라면 소박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데요. 또 이 고모는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모는 화자인 그 조카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모는요, 뭐랄까, 항상 조카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더 좋아? 뭐 고모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조카딸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퍼붓지만 동시에 자기에 대한 사랑도 확인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엄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모의 올케죠. 이 올케에 대해서는 항상 미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의심도 하고 또 결혼할 때 제대로 혼수를 해오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좀 안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뭔가 이 집안에서는 고모와 함께 사는 이러한 관계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도 갖고 있고 또 고모는 심지어 이렇게 화자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은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돈 같은 것은 잘 모르는 남에게 맡기고 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고모가 오히려 그렇게 미워했던 올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순정은 엄마를 끔찍이도 싫어했다.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아무리 미워도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순정은 엄마를 미워했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할 때만 해도 몸만 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했고 또 순정도 세간살이나 집 평수는 천천히 늘려가는 맛이 있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가 막상 왔을 때 순정은 이미 취할 대로 취한 얼굴로 손가락질을 한 것이다. 어느 새댁이 밥솥 하나도 없이 살림을 차리냐? 엄마는 그날 당장 백화점에 가서 개중 가장 비싼 휘슬러 압력밥솥을 산 뒤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순정은 밥솥 하나 사오지 않은 엄마가 그렇게나 싫었던 것일까? 당시 나는 순정이 소박 맞은 이유가 엄마에게 못되게 굴어서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업보라고 생각했으니까. 보도에서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 질서처럼. 엄마에게 옳지 못한 소리를 할 때마다 순정이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해치고 있는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나는 나에게 사랑을 흠뻑 주는 고모를 흠뻑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도 순정 앞에서 절대로 엄마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 시절의 나에게 사랑이란 그런 식으로 모종의 불안을 동반하며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무엇이었다. 언젠가 엄마가 알탕이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알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와득게 물면 입안에서 톡톡거리는 식감이 나는 김치찌개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흥미로운 맛인가. 팝핑 캔디의 김치찌개 버전일까. 나는 단숨에 가자 했고 엄마도 가자 했다. 그런데 막상 먹은 알탕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었다. 정확히 무슨 맛을 기대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맛은 아니었다. 알도 알처럼 생기지 않고 징그럽기만 했다. 나는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꿋꿋이 내 몫의 알탕이 든 알까지 모조리 건져 간장에 찍어 먹었다.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엄마는 일간신문을 읽다가도 활자 너머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서 신문을 접어 그 너머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순정이 발코니 밖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네 고모가 나를 째려보니? 엄마는 그렇게 물었고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나는 순정의 소름 끼치는 시선을 똑똑히
그것도 몇 번이나 보았다. 그 도끼 어린 눈빛의 진실은 엄마가 목 놓아 울며 아버지에게 토로하고 아버지가 순정의 어깨를 흔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을 때야 밝혀졌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자기 빼고 알탕을 먹으러 가서. 정말 그뿐이었을까? 적어도 나와 엄마에게는 그뿐이었다. 남몰래 아끼던 수제 비누를 마음대로 썼을 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말도 안 하고 버렸을 때 그런 식의 괴롭힘이 일어났고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갔다. 이 모든 괴롭힘은 정확히 엄마에게만 가해졌다. 더 놀라운 것은 순정이 이웃에게는 늘 친절했다는 것이다. 사랑스럽고 인심이 좋으며 넉살 두둑한 40 중반의 여자. 하지만 애딸린 남편에게 소박맞은 여자. 그렇기에 드세고 제멋대로 일 수도 있는 여자. 그 당시 나는 순정과 흠뻑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정이 참을 수 없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네, 저는 이 소설이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 꼭 핵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사는 친척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삼촌 2명과 함께 살았었어요. 그처럼 친척이 함께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때로는 시골에 사는 친척 중에 한 명이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척과의 삶, 그리고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녹아 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오늘날에는 자주 있지 않지만 그런 핵가족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의 모습, 그 친척을 젊은 여성의 눈에서 볼 때 그와 경험하는 어떤 사랑의 관계, 또 다른 핵가족 상황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과 또 애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사랑과 결함이라는 것은 이 고모가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듯이, 그리고 또 소박맞은 여자라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흠뻑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존재들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역시도 그것이 미움이 섞여 있든지 아니면 질투가 섞여 있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순수한 100%의 좋은 감정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결함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러한 결함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는 결함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여겼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문학상 수상작인데요. 그 개와 혁명입니다. 이 작품도 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586이 된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젊은 딸과의 관계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그려져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른바 이제 586으로 젊었을 때 운동을 좀 세게 했던 분입니다. 본인이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혁명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렇게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너도 그런 애냐 혹시? 라고 뭔가 좀 미심쩍은 그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또 집에서도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전혀 돕지 않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의협심이 넘치고 또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있고, 그리고 동지들을 다독거리면서 어떤 끈끈하게 챙겨주는 것도 있고, 또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어떤 장문의 글을 잘 쓰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멋있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딸은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일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에 딸이 어떤 면에서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결국은 아버지를 기리면서 자신도 나름의 회방을 놓는 방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 점이 꽤 유머러스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예기치 않은 반전이어서 꽤 흥미롭다고 여겨졌고요. 오늘날 보여지는 여러 가지 단편들 중에서도 좀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저는 그 메인 줄거리보다도 어떤 그 차장이라고 등장하는 한 남자와 이 주인공 여성과의 대화와 관계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 차장은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여성은 그 꼰대인 차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과 나는 종종 함께 외근을 나갔다. 외근이라지만 하는 일은 볼품없었다. 사장님의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픽업한 뒤 사모님이 오기 전까지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일이었다. 두 아이는 곧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와 차장님은 아이들 그네를 밀어주면서 미끄럼틀을 태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요즘은 놀이터에 모래가 없네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사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잃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했다. 아니 주로 이야기를 하는 쪽은 나였다. 이상하게 차장님의 해벌쭉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이 잘도 나왔다. 차장님은 자주 말을 더듬었고 틈만 나면 해벌쭉 웃었지만 말을 듣다 보면 명민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나는 그런 차장님이 정말 어른 같다고 생각했고 많이 의지했다. 조문을 온 차장님은 자리에 앉더니 내게 잠시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고요한 주변을 둘러보다가 차장님 앞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차장님이 육개장에 밥도 말아주고 숟가락에 수육도 올려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말했다. 수민 씨 없어서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아주 고역이야. 그전에도 잘만 다니셨잖아요. 그래도 있다가 없는 거랑 같나? 차장님이 육개장을 크게 한술 먹었다. 그리고 맥주도 한 병 까서 마셨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수민 씨가 문자 보냈잖아.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식탁을 덮은 여러 장의 전지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차장님이 말했다. 나는 수민 씨가 조금 다른 사람인 거 대번에 알아봤어. 환경운동이니 페미운동이니 그런 배지들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 차장님이 진지하게 페미운동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괜히 웃음이 터졌다. 그게 차장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묻자 그냥 그런 것들이 보기가 좋았다고 했다. 차장님도 어렸을 때 운동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다고. 나는 도대체 무슨 운동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괜스레 눈물이 났다. 차장님도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싫으세요? 요즘 여자들? 우리 회사 요즘 여자들은 다 괜찮아. 차장님은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을 다 회사 사람들과 비교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나는 차장님이 그래서 좋았다. 요즘 애들, 옛날 애들 가리지 않고 맞춰가는 그 유도리가 진짜 멋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나 같은 요즘 애들은 똑딱핀을 만들면서 무언가를 도모할 거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뜻이라는 게 있었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뜻, 의지, 그런 것들. 비록 미적지근할지언정 중요한 건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지 않고 차장님에게 말했다. 차장님, 평생 차장님으로 남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차장님이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 네, 요즘에 우리가 뭐 신문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술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뭐 요즘 애들은 어떠니 뭐 옛날 사람들은 어떠니 이러면서 세대를 구분하면서 서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소설에서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어떤 면에서 예소연 작가는 그 세대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느 세대에 언제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경험도 없이 이 세대들은 이래, 저 사람들은 저래 이런 식의 구분을 하고 또 낙인을 쉽게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각자 자신의 역사와 경험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또 나름의 꿈과 뜻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서로가 좋은 친구,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문득 예전 영화 중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아주 나이 든 할아버지와 아주 어린 소년이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우리 사회에도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우리 또 젊은 작가이자 아주 기대되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소연 작가의 사랑과 결함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